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택시 이용권은 부모뿐 아니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역전세 거래가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돋보기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붕장어철이 돌아왔습니다. 기자가 간다에서는 미역과 멸치에 이어 붕장어 서식지로 유명한 부산 기장에 다녀왔는데요.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장어잡이에 도전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4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서울 시민은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아빠 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에게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택시 이용권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와 삼촌인의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아기 한 명당 지원되는 만큼 쌍둥이인 경우에는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최근 석 달간 수도권 아파트 역전세 거래가 3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전세 시세가 내리면서 전세금을 상당히 낮춰서 세입자를 들이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며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역전세난 현상은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무 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이 역전세난 심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좀 역전세난이 계속 심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이제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른 전세가로 전세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2년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역전세난의 어떤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매매가 하락세는 좀 잦아드는 분위기인데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매매가의 하락이 반드시 뭐 전세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든지 또는 매매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전세가가 바로 반등한다든지 하기에는 현재 그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약간 이제 디커플링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는 이제 모기지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어떤 그 급매물이 좀 소진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려 갖고 전세 가격이 계속 이제 하락되고,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의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전세난의 심화로 인한 어떤 전세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수명이 다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 전세제도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세 수명이 다했다는 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 뭐 전세 시장이 어떻게 단순하게 전세다 월세다라는 어떤 이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적 이면에는 많은 자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도 한 200조 원 가까이가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전세 보증금이 약 한 800조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 뭐 수명을 다했다라는 판단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 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법과 제도의 미비에 의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주택 가격이 조정받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이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어 온 겁니다. 당연히 전세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을 뭐 없앨 수 있다든지 뭐 전세 제도의 어떤 뭐 수명에 다했다라는 거 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발언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세제도 개편은 당연히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전세금에 대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문제들은 임차인들을 많이 위하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들 중심에서 이제 법이 운영되고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가 생기거나 역전세가 생겼을 때에는 임차인들이 전혀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산 기장의 문동 방파제 앞입니다. 기장 앞바다는 멸치, 미역을 비롯해 붕장어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기자가 간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고기잡이 배를 타고 1인 선원이 되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붕장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어둠을 젖히고 해가 빼꼼 고개를 내미는 시각. 조업에 나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옷과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단신 방수복도 입습니다. 이제 20년 차 어부 김양호 선장의 배가 바다를 가로지르며 나아갑니다. 기장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물살이 세 붕장어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양식어장 바깥쪽에 짱어가 좀 나기는 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전날 풀어놓았던 통발 수십 개를 수거하는 양망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방개가 우르르 딸려 올라옵니다. 통발은 안쪽에 미끼인 정어리를 넣은 뒤 정리합니다. 아까 건져 올렸던 통발을 다시 바다 안으로 넣는 투망 작업에 동참해보고 있습니다. 좀 손발이 맞는 것 같은가요? 이후 방개의 암수를 구분하는 작업도 이어졌는데요. 수컷은 살이 많이 없고 맛이 없어 암컷만 잡아 올린다고 합니다. 수컷은 배껍데기 모양이 좁은 삼각형, 암컷은 둥글고 큰 삼각형 모양입니다. 지금 빵개철이래가 빵개가 많이 잡혔습니다. 한 박스에 6만 원이. 안개 이빨 차가. 하지만 기다렸던 붕장어는 소식이 없는데요. 그나마 잡힌 것들 중에는 어린 붕장어가 많아 바다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 선장은 장어를 잡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스틱 통발이라고 해가지고 장어 잡는 통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거의 이제 그런 장어 통발은 잘 안 하고 이제 이 그물 통발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준악어를 가지고 그 장어를 많이 잡거든요. 붕장어는 주로 하나의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바다에 던져놓고 한 번에 낚아 올리는 준악 방법으로 많이 잡습니다. 통발보다는 준악이 잘 잡히는데 최근 어획량 감소로 붕장어가 귀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조업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김 선장은 요즘 조업량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염려가 되고 그 뭐 오염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고기 판매하는 부분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먹기를 꺼려하는 부분 되면은 아마 저 생산자들도 좀 아마 힘이 안 들겠나 그렇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장 특산물인 붕장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동안 중단됐던 붕장어 축제가 올해 다시 시작됩니다. 최근 들어 더욱 귀한 몸이 된 붕장어를 더욱 신선하게 또 할인된 가격에 맛볼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 붕장어 축제를 기해서 이렇게 보다 좀 활성화되고 좀 상인들도 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했지만 아쉽게도 붕장어를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부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서울 청년센터 양천 오랑이 오는 26일 문을 엽니다. 오랑은 청년의 오늘을 함께 너랑 나랑이라는 뜻으로 청년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목교역 4번 출구 근처 오목수변공원에 지상 2층, 연면적 38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독서와 영화관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유 라운지가 마련됐는데요. 또 정책 안내와 소통 공간인 상담실을 비롯해 공유 주방, 스터디룸, 회의실과 다목적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오랑의 이용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인 서울시 청년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양천구는 26일 개관식을 열고 버스킹과 공연,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20만 명의 부산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최영광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